이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입니다. 아시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으로만 써먹고 이걸 현재는 교육감 보고 해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정부가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증세 없는 복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것도 이제 무능과 무책임이 원인입니다. 현 대통령도 공약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건 아닐 테고, 대통령 팀이 무능하면 공약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거고, 책임 의식이 강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조정하겠지만, 책임 의식까지 없으면 남들 보고 싸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 무능 무책임 또는 그 공약 파기 이런 것이 좀 여건이 안 되면 공약 이행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현 시기가 현 정부가 이렇게 실패를 이어가면 경제와 재정에서 중요한 건 이제 잠재 성장률인데요. 지지난 정부의 한 4.5% 되는 성장률이 지난 정부에 한 1% 떨어졌고, 이번 정부에서 다시 1% 떨어졌다. 이런 걸 기재부 한국은행 분들도 얘기 많이 합니다.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떨어지면 아무리 경기 부양 정책을 해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일주일 전에 경향신문에서 그 법인세가 그 국가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법인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나 이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약 25조 2천억 5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의 25조 2천억 눈에 번쩍 띄더라고요. 법인세 25조 2천억이면 이게 우리 교부금으로 들어온다면 그게 5조 원 정도 수준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 증세 이렇게 논리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민감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 법인세를 이렇게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었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러한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이런 엄청난 압박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증세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내국세 이런 게 깊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육 예산에 직격으로 연관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증세가 안 된다면 우리 내국세 비율을 높여야 된다. 내국세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 그게 보통 사람들은 다 증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정부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교육에 두느냐 어쩌느냐 이런 차원이 아닌가 해서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결국은 그게 이어지면 철학 문제가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선진국 진입하고 나면 이제 조세, 재정이 사회의 중심 의제가 되죠. 근데 500만 명 이상 선진국이 한국 포함해서 23개 나라에 있어요. 이 나라들 수십 년간 이제 세율, 그리고 재정 건전성, 정부 부채, 복지 이런 걸 살펴보면 지금 정부 부채가 줄고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고 세율이 떨어지는 국가 집단이 6개 정도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이런 복지 국가예요. 그리고 세금을 점점 더 걷고 정부 부채가 많아지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부담, 중복지 정도 하는 나라가 가면 갈수록 정부 부채는 늘어나고 세금은 더 걷어야 되고, 고부담, 고복지 하는 나라가
일정 시기까지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세부담이 커지는데 나중엔 세금이 잘 거쳐서 정부 부채를 갚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 투입과 결과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교육재정은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교육재정은 비용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회수되는 투자입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이 평생 소득도 올라가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노후도 잘 준비해요. 사회 입장에선 교육받은 사람이 많으면 성장률이 올라가고 세금도 더 거치고 사회보험료도 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언론은 복지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현대 세계사가 보여주는 건 고부담 고복지하는 나라가 장기적으로 세금도 떨어지고 재정 건전성도 좋아진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고부담 고복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이게 바로 증세 없는 복지의 허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세금을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지는 않고 증세하려고 하지는 않고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올해 지금 2016년도 그 정부 예산 중에서 교육부 예산을 이렇게 보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들어갑니다. 2,400억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데 원래 박근혜 정부 캠프에서 계상한 그 무상교육 재원이 2조 8천억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그리고 교육 경제 학자들도 약 2조에서 2조 8천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 2,400억을 예상을 반영을 한 거 보니까 물 건너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하긴 하는데 이게 2,400억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제가 교육부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무상교육을 하자는 거냐 그랬더니 도서벽지 그다음에 면 단위 지금 현재도 거의 무상에 가까운 교육 이 지원이 들어가는 시도를 우선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2016학년도에 그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7학년도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2016년도에는 2,400억에서 그렇게 표하는데 2017학년도 조금 넓혀 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2조 8천억이라는 돈은 나중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교 무상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교육재정 쪽에서 생각한다면 이것도 큰 비상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재원으로 또 지방교육재정에 어마어마한 압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가 교육학자들이 무상교육 하지 맙시다 돈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나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세도 필요하지만 내국세의 20.27% 이게 한 5년 동안에 이렇게 좀 계속 붙잡고 있는 요게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 또 당위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교 무상교육이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아직 물은 안 건너갔습니다. 안 건너간 대신에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